천안에 삼성 52조 투자하고 GTX-C 노선이 연장돼서 천안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부동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가라앉았죠. 이 시점에서 천안의 아파트를 매수할지 말지 정말 고민되실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 살다가 천안으로 내려오셨거나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천안시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딱 알려드릴게요. 그럼 천안에 아파트를 매수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지도로 보면 여기가 천안시인데 아산시랑 바로 붙어 있어요. 인구수는 65만 명 정도 되고 충남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부동산은 천안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충남의 대장 도시인 거죠. 천안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충남 도시들도 같이 뒤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천안시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죠. 일자리와 교통 호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천안은 아산시의 탕정면과 함께 삼성 사업장이 총 3군데가 있어요. 여기와 같이 천안에 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있고 안산 밑에 여기가 온양 사업장, 그리고 탕정면 북쪽에 그 같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천안 아산 사람들한테는 삼세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만큼 삼성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요. 작년에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확장한다며 52조 투자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삼성 사업장 여기 근처에 있는 천안의 불당동이나 아산의 탕정면이 그 덕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이 천안 아산에 연장 확장됐는데요. 지금은 천안 아산역에서 KTX 타고 서울이나 용산역에 갈 수 있는데 GTX-C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삼성이 밀어주고 서울 접근성까지 좋아지는 천안, 부동산 상승은 따놓은 당상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부동산 상승이라는 불이 있을 때 호재는 이 불이 더 타오르게 하는 기폭제 같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불 자체가 없다? 그럼 기폭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현재 천안 부동산에 불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천안 부동산의 매매 전세 그래프인데요. 21년 1월에 평당가 920만으로 최고가를 찍고 나서요. 23년 2월에 평당가 802만원까지 하락하면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4년 6월에는 811만원 정도 회복했네요. 바닥 찍고 조금씩 상승했으니까 천안 부동산은 다시 상승할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그건 천안시 부동산의 지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 구간인데 각 지역마다 그 부동산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서울을 예로 들면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할 때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전세가율이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전세가 상승보다 매매가 상승이 더 높아서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만약 평균보다 높아지면은 서울이 서서히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천안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때 매매가도 같이 상승하고요, 전세가가 떨어질 때 매매가도 같이 하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천안 부동산을 분석할 때 전세가율은 의미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서울은 바닥일 때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높고요,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천안은 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매매가가 상승할 때 전세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다음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하락할 때 전세가율이 계속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딱히 매매가랑 전세가율에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저는 전세가율보다는 다른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바로 미분양 증감 추이랑 매매 거래량입니다. 2009년에 천안 미분양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러다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매매가 오르는 동안 미분양 수치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요. 2014년엔 거의 여기 1400호 세대 수준까지 떨어지네요. 이후 15년부터 19년까지 매매가가 하락할 때는 이처럼 다시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단순히 미분양 수치가 평균보다 높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고요, 또 수치가 적다고 해서 또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건 미분양 증감 추세, 즉 방향성입니다. 최고점을 찍어도 미분양이 줄어드는 추세면 매매가는 상승할 준비가 된 거고요, 최저점이더라도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매매가는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에 더해 이중 체크를 하려면 현재 분양권 거래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해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안 디스플레이 사업장 근처에 있는 하나포레나 천안 노태 2단지인데요. 33평 B가 매물로 4억 4천 수준에 나와 있거든요.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는 수준인데 분양권 실거래를 확인해 보면 똑같은 33평의 B타입이 4억 9천 거래된 걸 알 수 있어요. 프리미엄이 한 4, 5천 정도 붙은 거죠. 이를 통해서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아니라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괜찮다는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줄어드는데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된다, 분위기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체크할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매매 거래량입니다. 제가 리치고 사이트를 참고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천안시 통째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부를 구분하고 있네요. 저는 급지가 좀 더 높은 서북부를 확인해 보면요, 매매가 상승할 때 평균 거래량인 622건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탔는데요. 여기 보시면 평균보다 높으면 주황색 막대기가 뜨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분 붉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매매가가 하락할 때는 2015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인데 확실히 주황색보다는 파란색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까지 종합해보면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프리미엄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거래량이 터진다. 이때는 천안 부동산이 상승할 준비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 부동산이 이제 2024년 6월 이후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면요, 미분양이 2023년 1월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이를 계속 유지하면서요, 지금 매매 거래량은 평균보다 낮은 추세인데 만약 이보다 평균값인 622건보다 훨씬 높은 매매 거래량이 터진다, 그리고 이걸 한 두세 달 유지한다, 그때는 진짜 천안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천안 아파트 매수할까 말까 걱정할 때 그냥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집 바로 사자마자 집값 바로 오르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입지 좋으면 덜 떨어지고 입지 안 좋으면 더 떨어지니까 그냥 입지 좋은 거 사서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아파트별로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결국 천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천안의 강남인 신불당도 예외 없이 말이죠. 지금 보시는 건 천안 동네별 평균 매매가인데요. 여기 불당동이 6억 8천으로 제일 높은 대장 동네고요. 성성동은 4억 9천, 두정동은 2억 3천 정도 합니다. 여기서 각 동네마다 아파트 한 곳을 선정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건 불당동, 천안 불당 지웰더샵, 서성동, 천안 레이크타운 2차 푸르지오, 두정동, 두정역 이안 더 센트럴 아파트 매매 그래프입니다. 애초에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 천안 불당 지웰더샵은 상승하고 두정역 이안 더 센트럴 아파트는 상승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같은 값으로 상승하고 하락한다는 건 아니고 같은 비율로 상승하고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천안 불당지웰더샵 34평이 19년 7월에 5억 6,100에 거래됐거든요. 그리고 21년 6월에 9억 2,7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이건 약 65% 상승한 겁니다. 그럼 두정동 아파트는 급지가 떨어지니까 훨씬 낮은 비율로 상승했을까요? 두정역 이안 더 센트럴 35평이 똑같이 19년 7월에 2억 1,100만 원에 거래되고 21년 8월에 3억 4,272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건 약 62% 상승한 겁니다. 거의 차이 없는 거 보이시죠? 이처럼 입지 차이에 의해 시세 차익에는 차이 날 수 있지만 그 비율로 따져보면 상승 하락하는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천안의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럼 제가 말한 게 뭔지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입지 분석하는 게 의미 없느냐?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입지 좋은 아파트는 앞에서 본 것처럼 절대값이 훨씬 크잖아요. 같은 비율이라도 시세 차익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내 예산에서 최대한 입지 좋은 걸 사서요, 시세 차익을 크게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승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 분석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지역에 부동산이 한창 상승할 때 그때 부랴부랴 입지 분석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늦어요. 이미 입지 분석 다 끝난 상태에서 타이밍만 재고 있다가요, 딱 그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내 예산에서 입지 제일 좋은 게 무슨 아파트인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세 차익을 최대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까 싶은데요. 사회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면서 차츰 부동산이라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맞닥뜨리는데요. 근데 학교에서 한 번도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드머니 모으면서 작정하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저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이 도움되고 유익했다면 시청자분들처럼 때문에 고민하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 줄 수 있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러면 제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면서 저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한테도 닿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결론을 지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 부동산이 언제 상승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전세가율이 아니라 미분양 증감 추이와 매매 거래량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천안은 미분양 감소가 시작되었고 매매 거래량이 아직은 평균보다 낮은데요. 근데 만약 평균보다 높은 매매 거래량이 발생한다, 그리고 2-3개월 정도 이를 유지한다, 그때는 천안이 상승할 준비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삼성 투자에 따른 일자리 호재와 GTX-C 교통 호재가 천안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